테슬라는 적어도 지금 당장은 나쁜 주식입니다. 오펜하이머의 릭 셰이퍼는 엔비디아 주식 목표가를 $650로 제시합니다. 아직도 저렴해 보인다고 말하죠. 지난주 CPI 발표 후에 연준 관계자들은 물가 상승률이 정상 수준으로 돌아올 때까지 금리가 더 오랫동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자 브라운스톤의 도서 부의 인문학에 나오는 싸움에서 이기는 전략에 대해서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뱀은 적외선 카메라를 정신적 모형으로 두고 세상을 봅니다. 그래서 뱀은 인간과는 달리 어둠 속에서도 쥐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뱀은 쥐의 온도가 주변 온도와 0.1도만 차이가 나도 그것을 감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비는 자외선 카메라라는 정신적 모형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나비는 인간보다 꽃을 잘 찾습니다. 그리고 박쥐는 초음파라는 정신적 모형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박쥐는 깜깜한 밤에도 초음파를 이용해서 여기저기 부딪히지 않고 먹이를 찾아낼 수 있죠.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는 조언을 삶에 적용하여 성공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적기 80대를 격추하여 에이스 조종사가 된 폴 로스만 상사 이야기입니다. 폴 로스만은 팔을 부상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존의 공중전 전투 비행을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형적인 공중전에서는 신체 조건이 뛰어난 사람만이 승리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는 자신이 이러한 공중전에서는 살아남을 수 없음을 깨달았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전투 방법을 고안해냈습니다. 그는 단숨에 밀어붙이는 공중전 대신에 아주 복잡하게 계산된 방법을 택했습니다. 적 비행기를 쫓아가서 기총 소사하는 것보다 예상 목표를 분석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죠. 그는 자신이 이길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 있을 때에만 공격을 했습니다. 그는 완벽히 먹혀들 적기를 향해서만 돌진했습니다. 그는 이런 식으로 전투비행을 한 덕분에 1425회를 출격했지만 털끝 하나 안 다치고 살아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손자병법의 선문은 먼저 승리한 다음에 싸워라 라고 합니다. 거북이가 토끼랑 경주에서 이기려면 체력을 기르고 노력해서 쉬지 않고 열심히 달리면 이길 수 있을까요? 이제는 절대 아닙니다. 토끼는 낮잠을 자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북이는 육상 달리기 시합을 하면 언제나 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거북이는 육상 시합 대신에 수영 시합을 하자고 제안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게 전략적인 사고입니다. 부의 인문학 도서 저자 브라운스톤은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재무관리를 전공했습니다. 금융업에 종사했던 그는 완벽한 자유를 꿈꾸며 투자자로 변신했습니다. 주식, 부동산 등 다양한 투자로 인생을 즐길 만큼 충분한 부를 이룬 뒤에 40대 초반에 은퇴해서 가족과 단란한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이버 카페 칸트 생각을 운영하며 투자에 대한 지혜를 나누고 있다고 합니다. 테슬라와 엔비디아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는 지난 금요일 7.8% 하락해서 218.89달러를 기록했죠. 50일선과 200일선을 뚫었습니다. 베를린 공장에서 2주 동안 생산을 중단할 계획을 발표했죠. 그리고 허츠는 많은 EV를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렌트카 대기업은 수요가 적고 수리 비용이 높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테슬라는 올해가 최악의 시점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네 번째로 최악입니다. 테슬라는 2012년 9거래일 동안 20% 이상 하락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테슬라 주식이 수준을 밑돌자 캐시우드는 11만 주를 매입했습니다. 캐시우드는 1월 12일 ARKK에서 7.9% 비중으로 테슬라를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ARKW에서 5.2% 비중으로 6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캐시우드는
주식이 하락하거나 고점에서 크게 벗어날 때 주식을 매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테슬라가 차량 가격을 합리적으로 만드는 것은 테슬라의 대담한 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테슬라의 평균 차량 가격의 고의적인 하락은 빠르게 진화하는 전기 자동차 환경에서 평균 가격을 낮춰서 시장 범위를 확대하고 기술 생태계를 강화하려는 테슬라의 전략입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궁극적인 비전을 실현하는 데 매우 중요하죠. 테슬라가 시장 입지를 넓히면서 더 큰 데이터 세트에 액세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테슬라는 도조 슈퍼 컴퓨팅 성능을 2배로 강화했습니다. 3분기 실적 발표 때 슈퍼컴퓨터의 용량을 2배로 늘리고 H100 GPU 클러스터에 10,000개를 성공적으로 조립했다고 밝혔습니다. 테슬라의 도저 시스템은 비디오 훈련에 이 투자로 인해서 테슬라는 미래 성장 및 기술 패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베런스의 니콜라는 새로운 메가7 주식을 제시합니다. 애플과 테슬라에게 안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매그니피센트 7 주식은 2023년에 특별한 한 해를 보냈죠. 그런데 이것은 내년에 반복하기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7대 주식이 이러한 수익률을 기록한 것은 1999년 이후에 처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평균으로의 회계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들은 정보기술, 통신서비스, 임의 소비재 등 3가지 부분에만 집중이 되어져 있죠. 따라서 새로운 매그니피센트 7 주식에는 애플, 메타, 그리고 테슬라를 제외했습니다. 이 제외된 자리에 버크셔 해서웨이와 유나이티드 헬스 그리고 비자로 대체를 했습니다. 이 새로운 목록이 2024년에는 수익성이 더 높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펜하이머의 릭 셰이퍼는 엔비디아 주식에 대해서 매수 등급을 제시했고요. 목표 가격을 $650로 제시했습니다. 향후 1년 동안 18.6%가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는 엔비디아 주식이 2024년 최고의 선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다음 이익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H200 칩의 성능을 2배로 향상시킬 AI 칩인 B200 GPU가 올해 출시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출시되면 잠재적인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면에서 많은 경쟁업체가 AI 부분에서 성장하고 있는데요. 엔비디아는 AI 경쟁에서 질주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엔비디아는 CES 2024에서 자동차 기술을 통해 생성 AI를 도로에 도입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자동차 부분 부사장 데니 샤프리오는 CES 2024에 나왔는데요. 자동차의 모든 카메라와 레이더에 생성되는 엄청난 데이터의 양이 실시간으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엔비디아가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해해서 차선이 어디 있는지, 잠재적인 위험이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표지판을 읽고 조명을 확인할 수 있는 성능을 제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엔비디아가 이런 차량의 보조 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자동차 사업은 여전히 회사 전체 수익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3분기 회계연도 동안 이 부분은 $261밀리언 벌어들였는데요. 게임 부분에서 창출한 $2.8빌리언 데이터 산업에서 창출한 $14.5빌리언와 비교됩니다. 다음은 시장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물가를 길들이기 위한 싸움이 계속되면서 12월 인플레이션은 소폭 상승했습니다. 관리인들은 인플레이션을 보다 정상적인 수준으로 낮추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충격이 가해질 것이라고 경고해 왔죠. 노동통계국이 목요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2월 물가는 전년도에 비해서 3.4%가 상승했습니다. 이는 11월 연간 인플레이션율 3.1%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입니다. 12월에도 전월 대비 0.3%가 상승한 것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조사한 경제학자들은 내년 경기 침체 가능성을 10월에 조사했던 48%에서 39%로 낮추었습니다. 빌 아담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자율이 낮아지고 휘발유 가격이 지난해보다 낮아지고 소득이 인플레이션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경기 침체는 2023년 초에 나타났던 것보다 낮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학자들은 평균적으로 2024년에 경제가 장기 성장률의 약 절반인 1% 성장에 그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작년에 예상했던 2.6%보다 크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조지아 주립대학교 경제학자 라지브 다와는 이것은 불황이라기보다는 성장 정지에 가깝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기업들은 여전히 화이트 칼라 일자리를 줄이고 있습니다. 아마존에서 블랙락에 이르는 고용주들은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일을 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을 보여줍니다. 현재 일자리를 줄이는 일부 기업은 지난 1년여 동안 대규모 정리 해고를 실시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증가된 인건비를 가격 인상의 형태로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일부 경영진이 인력 감축을 고려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미래와 관련성이 덜하다고 여겨지는 실적이 저조한 부서가 감축 대상입니다. AI가 금융과 비즈니스에 침투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증권업계 자율 규제기관인 금융산업규제청 필라는 AI를 신흥 위험으로 분류했습니다.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AI가 유발한 잘못된 정보가 가장 큰 위험이라는 결론을 내린 설문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12월 금융시스템의 위험한 행동을 감시하는 재무부 산하 FSOC는 감지되지 않은 AI 설계 결함으로 인해서 자격을 갖춘 지원자에 대해서 대출을 거부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대학 부학장인 힐러리 앨런은 GPS 지시를 따르는 운전자가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되는 것처럼 인간도 돈 관리에서 AI에 너무 많은 것을 맡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에 본사를 둔 AI 스타트업 휴징페이스의 마그린 미첼은 지금 우리는 생성 AI가 대중에게 완전히 새로운 것이고 좋은 점만 볼 수 있는 신혼 시절을 보내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그에 관련된 문제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언어 학습의 듀오링거는 계약직 번역가를 꾸준히 해고하고 인공지능으로 대체해 왔습니다. 이는 회사가 AI를 선호해서 인간 근로자를 제거한 가장 주목받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이 회사에는 700명 이상의 정규직 직원이 있는데요. 2023년 말에 계약자 10%를 감축했습니다. 불과 1년 전 오픈 AI가 챗 GPT를 출시한 이후 전 세계 기업들은 AI 챗봇을 사용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마케팅 회사와 온라인 출판 회사는 로봇을 사용해서 사람 작가를 대체 중입니다. 타격을 입은 많은 직업은 저임금 초급 직위입니다. 기업들은 잠재적인 비용 절감을 위해서 AI를 이용해 더 많은 글쓰기, 번역, 그리고 그래픽 디자인 도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 계약직에서 해고된 번역가 벤자민 코스텔러는 자신이 듀오링고 수업에서 사용했던 앱에 들어갔는데요. 그 안에는 수많은 오류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챗 GPT가 하버드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1년 전에 챗 GPT의 출시는 교육자들 사이에서도 패닉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제 대학들은 대학 지원자 시즌이 한창이어서 학생들이 입학 에세이를 위조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챗봇으로 만든 에세이가 대학 입시 상담사를 속일 만큼 좋은 걸까요? 아이비리그 대학 입학 상담사인 아답 응유에는 AI가 작성한 에세이는 너무 평범해서 지원자의 지원이나 합격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응유에는 AI가 일상적인 글쓰기에 사용하기에는 충분할 수 있지만 특히 대학 입학 에세이를 작성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학생들이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자신의 경험을 설득력 있는 이야기로 만들어서 그 사람이 왜 독특한지에 대한 내용을 빠르게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애플을 제치고 가장 가치 있는 상장 기업으로 올라섰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실리콘밸리와 월스트리트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인공지능 기술의 중요성을 나타냅니다. 10년 넘게 애플은 주식시장의 확실한 왕이었죠. 2011년 처음으로 엑슨모빌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상장 기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러나 권력 이양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1년 동안 시장 가치가 1 트릴리언 달러 이상 급등한 후 애플을 제치고 왕좌를 차지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애플의 2.87 트릴리언 달러보다 높은 2.89 트릴리언 달러로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생성 인공지능의 출현으로 시작된 주식시장의 재편입니다. 질문에 답하고 이미지를 생성하고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이 기술은
비즈니스를 혼란에 빠뜨리고 수조 달러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애플은 아직 AI 스토리를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투자은행 스티펠의 애널리스트 브래드 리백이 말했습니다. 매그니피센트 7 주식 중 엔비디아가 2023년에 가장 좋은 성적을 거뒀는데요. 모틀리 폴에서는 엔비디아보다 더 가치 있는 주식을 알파벳이라고 꼽았습니다. 광고는 여전히 알파벳의 주요 사업이죠. 알파벳에는 여러 광고 스트림이 있지만 가장 큰 규모는 구글 검색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2022년 말부터 2023년 초까지 어려움을 겪었지만 3분기 수익은 12%가 증가했습니다. 광고 지출이 다시 회복되면서 이 부분이 큰 한 해를 보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말 챗GPT가 인기를 얻었고 여러 회사가 비즈니스용 생성 AI 솔루션을 제공하기 시작했죠. 알파벳의 제미니가 최고의 옵션으로 보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미니는 대규모 멀티태스킹 언어 이해 테스트에서 인간 전문가를 능가하는 최초의 모델이 되어 경쟁사를 이겼습니다. 알파벳은 아직 이 플랫폼으로 수익을 창출하지 않았지만 2024년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강한 순풍에도 불구하고 알파벳은 여전히 합리적인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알파벳은 지금 당장 매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2024년을 시작하면서 투자자들이 매도로 인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S&P 500, 나스닥의 주요 주식이 지지를 받으면서 하락세는 미미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조기 매도를 통해서 일부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요. 앞으로도 경제 지표를 살펴보며 투자에 대응해 나가야겠습니다. 관심 목록을 항상 작성해 두시고 매수 기회를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나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